한 달 만에 전 세계 증시에서 수백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바로 미국-이란 전쟁이 터뜨린 공포입니다. 유가는 40% 넘게 폭등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습니다. 오늘 3월 28일은 트럼프가 예고한 발전소 폭격 유예 시한이자 휴전 협상의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할 때 미국 빅테크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통에서 전 세계 자본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곳,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오는 곳의 비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첫 공습에서 제거됐고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부는 괴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지도자로 추대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개전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에서 100달러로 치솟았고 원화 환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12%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월 한 달간 국내 시장에서 32조 원을 빼갔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4에서 6주면 끝난다고 장담했지만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달한 15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해 이란은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전쟁 피해 배상과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요구하는 5개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증시를 짓누르는 건 전쟁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딜로이트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2월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3.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유독 무서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이 좁은 물목은 폭이 서울 강남에서 잠실까지 거리의 2배 남짓, 약 5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와 LNG 수송량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나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개전 직후 이 목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뢰를 투하하고 자폭 드론을 날렸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만 3,200척이 넘는 상선과 유조선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일부 유조선은 통과하기 위해 이란 측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통행료를 지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군부는 유가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공언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6월까지 지속될 경우 글로벌 GDP 성장률은 연율 2.9%포인트 하락하고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11.8%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나프타 수급난으로 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이 해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벌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에 위험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대칭 전력, 즉 기뢰와 소형 자폭정, 드론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개전 이후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2,0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이 막히면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즉 아시아 신흥국부터 피가 마릅니다. 한국 경제가 유독 이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폭락한 건 아닙니다. 전쟁 한 달, 승자와 패자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폭등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방위산업체는 개전 직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정유 대기업도 유가 급등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5%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빠지는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오히려 반등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투자 분석가는 이를 40년 역사상 전례 없는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지구에서 같은 전쟁을 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자본의 피난처입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 불확실성이 닥치면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본이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곳은 미국. 그 중에서도 현금을 산처럼 쌓아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애플의 현금 보유량은 이란의 1년 국가 예산을 넘어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돈은 실체 없는 테마주나 신흥국 자산에서 빠져나와 이들 거대 기술 기업으로 피난을 옵니다. 이게 전쟁통에서 미국 빅테크가 버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수십조 원 단위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소름 돋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헤란 상공을 누비는 건 병사가 아니라 드론과 미사일입니다. 표적을 찾아내는 건 정찰병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미군은 개전 이후 9,000건 이상의 군사 목표를 타격했고 전투 비행만 9,000회를 넘겼습니다. 이 정밀함은 인간의 눈과 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전은 철저히 첨단 기술전입니다. 드론 군집 운용, 실시간 위성 정보 분석, 사이버 공격과 방어까지 미국 국방부가 의존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아마존 AWS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군사용 AI 연산의 핵심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 분석에 활용됩니다. 쉽게 말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그냥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 그 자체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흔들리는 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TOP10 기업들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AI 기반 허위 정보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미 항공모함 격침 영상을 AI로 만들어 퍼뜨렸고 미국 측도 선전 영상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전까지 AI가 장악한 시대, 이 기술을 쥔 기업의 가치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나 구글 개별 주식을 사면 될까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 앞에서 개별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코닥은 필름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둘 다 거대한 거시적 충격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위험은 전쟁 상황에서 더 커집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흔들리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빠지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특정 기업에 모든 돈을 넣었다가 전쟁 한 방에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업이 아니라 자리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ETF가 대표적입니다. 이 ETF의 핵심은 리밸런싱, 즉 자동 물갈이입니다. 애플이 흔들리면 더 잘 나가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테슬라가 주춤하면 방산 AI나 클라우드 기업이 올라옵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두고 자본주의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2등 이하는 도태되고 1등만 살아남아 더 커집니다. 우리가 올라타야 할 건 특정 기업의 운명이 아니라 1등만 남기는 그 시스템 자체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매번 증시는 폭락했고 매번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회복한 건 미국 빅테크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스닥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이후 역사적인 상승장을 고스란히 놓쳤습니다. 반면 그 시점에 미국 기술주 ETF를 산 사람들은 2년 만에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7%가 넘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성장주에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현금이 없는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 경쟁력이 약한 기업입니다. 반대로 수십조 원 현금을 쌓아둔 빅테크는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경쟁자를 인수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위기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장은 3월 28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이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이란 간 첫 대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날입니다. JD 벤스 부통령과 제러드 쿠슈너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급락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납니다. 전쟁 공포로 눌려있던 기술주가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겁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요.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미국 빅테크의 구조적 우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휴전이 되면 반등을 주도하고 전쟁이 계속되면 안전자산으로서 자본이 몰립니다. 어차피 현대전의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미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떠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8배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배당이 쌓이고 리밸런싱이 작동하는 ETF를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뉴스가 나올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극단적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공호로 몰려듭니다. 그 방공호의 이름이 바로 미국 빅테크입니다. 노키아처럼 개별 기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 생태계의 1등석이라는 자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기업이 빠지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방산 AI든 클라우드든 반도체든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ETF는 이 1등석의 지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장치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전쟁은 특히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호르무즈 봉쇄에 가장 취약합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출 기업 실적은 흔들립니다. 국내 자산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할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방공호의 지분을 한 달에 조금씩 모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